레버쿠젠이 아탈란타한테 크게 패하면서 올 시즌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아탈란타는 리버풀을 잡아낼 때 사용했던 전술을 더 완성도 있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전술로 잡아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 팀의 선발 라인업 보시면 두 팀 다 3-4-3 기반의 포메이션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레버쿠젠은 여기 원톱 자리에 뭐 보니페이스라든지 시크라든지 피지컬 되는 선수를 배치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지컬은 좀 모자라지만 빠르고 라인 브레이킹 좋은 아들리라는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알론소의 이 선택이 생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레버쿠젠 선수들 자체가 패스미스가 많았습니다. 자카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패스를 주는데 이 패스를 아탈란타의 선수가 가져갑니다.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패스미스가 꽤 많았어요. 제가 아까 양팀 다 3-4-3 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양팀 다 센터백이 이렇게 3명이고요. 그리고 공격수도 3명입니다. 그래서 아탈란타는 그걸 이용해서 3톱을 센터백 1명에게 이렇게 맨투맨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의 앞에 2명의 피벗 자카와 팔라시오스를 또 1명씩 중앙 미드필더가 묶어줍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레버쿠젠을 압박하는 아탈란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이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흐르게 되고 레버쿠젠은 결국 이렇게 그냥 쳐낼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아탈란타가 계속 소유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장면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아탈란타는 높은 지역에서 압박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 장면도 역시 센터백 하나씩 매칭을 시켜놓고 나머지 중앙 미드필더 2명 자카와 팔라시오스를 묶어주는 아탈란타입니다. 그러면서 비르츠가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탈란타의 높은 압박이 앞에서 공격을 전담해야 할 비르츠를 내려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반 11분 세트피스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탈란타가 이렇게 측면에서의 3대3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코프메이너르스가 자파코스타에게 공을 주고 자파코스타는 하프스페이스로 쭉 치고 들어갑니다. 그때 자파코스타가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넣어주는데 루크먼이 이 반대쪽 그러니까 카메라 거의 밖에서 있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잘라 들어옵니다. 여기 있던 팔라시오스는 루크먼이 시야 밖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확실한 수비가 되지 않았고요. 루크먼이 여기서 왼발로 그냥 빈 골문에 갖다 넣으면서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첫 골이 들어가도 아탈란타의 압박 체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또 데인마크를 시켜놓습니다. 이 공이 자카를 거쳐서 팔라시오스에게 나가는데 아탈란타가 되게 높은 지역부터 압박을 시작하니까 레버쿠젠이 여기서 패스를 하더라도 밖으로 잘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보시면 아탈란타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거든요. 전방 높은 쪽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수비끼리 간격이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이 이거를 한 번만 나오면 큰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 한 번이 안 돼요. 그러면서 레버쿠젠은 자신들의 플레이가 잘 안 되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0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아탈란타가 계속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하니까 레버쿠젠 키퍼가 그냥 롱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톱 리스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공을 받게 되는 선수가 아들리인데 아들리가 키가 큰 편도 아니고 그리고 피지컬이 좋아서 공중볼에서 몸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지금 선발이 보니페이스였다면 여기서 버티면서 공중볼을 몇 번 받아줬을 겁니다. 근데 아들리는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헤더를 안쪽으로 다시 내주는데 이 공이 루크먼으로 바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을 잡은 루크먼이 자카가 다리를 벌리자 그 사이로 툭 쳐놓고 공간 쪽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반대쪽으로 낮고 빠르게 감아차며 2대0을 만드는 루크먼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아탈란타의 높은 압박을 풀어내기에는 아들리라는 원톱 카드가 아쉬웠던 거죠. 그리고 루크먼은 미쳤습니다. 경기는 2대0으로 전반이 종료됩니다. 레버쿠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보니페이스를 투입합니다. 오른쪽 윙백이었던 스타니시치를 빼고 프림퐁을 오른쪽 윙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들리를 오른쪽 윙어로 내리죠. 그 다음에 이 원톱 자리에 보니페이스를 배치합니다. 그러면서 후반전에는 레버쿠젠이 압박을 당할 때 다이렉트한 전방 쪽 킥이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피지컬 좋은 보니페이스가 여기서 버텨주면서 이 긴 공을 한 번에 받아주죠. 그리고 보니페이스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돕니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론적으로 아탈란타의 높은 압박을 견뎌내려면 보니페이스가 더 빨리 나왔어야 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레버쿠젠은 공격 숫자를 늘려보고 하면서 여러 교체를 가져가 보지만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공을 뺏기면서 역습 찬스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뒤쪽부터 공을 받은 스카마카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역습 과정에서 스카마카를 칭찬하고 싶은 게 만약에 스카마카가 여기서 루크먼한테 패스를 했으면 두 명이 붙으면서 역습 속도가 느려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마카는 뒤에서부터 계속 끌고 오면서 줄까 말까 그렇게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넘긴 후에 자신에게 거의 4명을 붙여놓고 루크먼에게 줍니다. 덕분에 루크먼은 탑소바와 1대1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루크먼이 탑소바 앞에서 헛다리 한번 하고 왼쪽으로 공을 쳐놓은 다음에 미친 왼발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약간 손흥민의 시그니처 헛다리 후 왼발 슛이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루크먼은 유로파라는 큰 대회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정말 인생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대 0 상황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 않았던 건 오히려 아탈란타 쪽입니다. 경기 시간 84분인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며 레버쿠젠이 자신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만들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레버쿠젠의 롱킥을 유도하게 되고 레버쿠젠은 공격과 플레이의 연속성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3대 0으로 종료됩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알론소 감독의 판단 미스도 좀 있었고 레버쿠젠 선수들 자체가 패스미스가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아탈란타가 준비를 정말 잘해왔고요. 거기에 루크먼의 미친 폼까지 이어지니 아탈란타가 크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